자, 다음 중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연결 방식인 사타 방식, 사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를 보실 때 여기 시리얼 하는 게 직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렬 방식입니다. 직렬. 그래서 병렬 적혀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타 방식은 시리얼이니까 병렬이 아니라 직렬이다. 그렇게 연결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외우시는 거죠. 핫플러그인 기능이 지원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시모스에서 지정하면 자동으로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지정된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일단 직렬이었다 하는 거 그 정도 보시고, 다음 103번. 자,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에 램은 읽고 쓰기가 가능한 반도체 메모리로 D램과 S램으로 구분된다. 램은 자료가 저장되어지고, 그러니까 CPU한테 일 처리할 때, CPU가 일 처리할 때 거기에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램한테 보내는 거니까 그냥 읽고, 그게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D램과 S램이 있고, 그 다음 2번에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방식의 EID, SATA, SCSI 방식이 있다. 그냥 또 이것도 그대로 외우시고요. 그 다음 3번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격 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여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메모리이다. 자, 문제 풀다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진 이런 내용들 위주로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음 4번에 연관 메모리 설명이 아니죠. 보조 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와 같이 사용하며, 그러면 가상 메모리죠. 연관 메모리는 메모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검색이 가능하게 한 것이 연관 메모리였고, 자, 그래서 주기억 장치 용량보다 기억 용량을 확대하여 사용한다. 그렇죠? 이게 가상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 앞에서 정리해 드렸던 거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프린터. 인쇄와 프린터에 대해서. 프린터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요거 문제를 풀면서 프린터에 대한 개념을 조금은 좀 익혀두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아이고. 자, 1번에 프린터 한 대를 공유하여 여러 대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회사 안의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프린터기가 컴퓨터마다 직원 한 명당 컴퓨터마다 프린터기가 한 대씩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대의 프린터기를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공유시켜서 여러 대 모든 직원들이 그 프린터기로 인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한 대의 컴퓨터의 프린터기를 직접 연결시키고, 직접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직접 연결시킨 거를 로컬 프린터라 합니다. 로컬.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 직접 연결시켜서 그렇게 쓰고, 다른 직원들의 다른 컴퓨터는 네트워크 프린터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네트워크 프린터로 해서 다른 프린터기를 공유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다음 2번에 기본 프린터에 스풀 기능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인쇄 속도가 빨라진다 했는데, 자, 기본 프린터가 뭔지, 스풀이 뭔지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요 한글 프로그램이죠. 한글 프로그램에 요 문서를 인쇄하려고 인쇄 딱 누르면 프린터기 이름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체크 표시되어진 거 요게 딱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의 컴퓨터에 프린터기가 또 여러 대 달릴 수 있어요. 컴퓨터 한 대에 여러 개 프린터가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프린터 중에 기본으로 쓰겠다라고 지정해 놓은 거, 그게 기본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체크 표시되어진 것이 기본 프린터고, 프린터기를 바꾸려면 딴 걸로 이렇게 바꿔서 인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안 해줘도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녹색 체크되어 있는 이것이 기본 프린터고, 자, 이 프린터가 선택되어 있을 때,
지금 제가 인쇄 명령을 딱 누를게요. 인쇄를 요 프린터기로 한 장, 인쇄 범위는 전체가 인쇄되도록 인쇄 버튼을 딱 누르면 가운데에 뭔가 화면이 뜰 거예요. 자, 그게 스풀하는 과정입니다. 자, 인쇄 버튼을, 그리고 프린터기가 반응을 나중에 할 거예요. 프린터기 소리 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인쇄 버튼을 딱 누르면 이걸 읽어드리죠. 12장을 쭉 읽어드리는 요 과정이 스풀입니다. 스풀을 다 한 다음에 이제 프린터기가 반응을 하죠. 자, 이때 아직 인쇄 덜 됐는 부분은 지금 작업 표시줄 보세요. 작업 표시줄에 여기 안 뜨네. 작업 표시줄에 이 프린터기의 설정을 보면 지금 벌써 프린터기한테 다 전달을 해버렸네요. 자, 지금 여기에 대기열 열기 이렇게 했을 때 프린터기가 아직 컴퓨터가 프린터한테 아직 덜 보낸 것이 있으면 그 목록을 쭉 나열해서 보여줍니다. 목록을 나열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프린터를 해버려서 프린터를 좀 꺼놓고 다시 스풀을 해볼게요. 자, 인쇄 명령을 누르고 인쇄하면 스풀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스풀이 다 되고 나면 프린터기한테 전송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전송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작업 표시줄에 프린터기 요거를 열면 요 프린터를 열면 현재 여기 인쇄 중 몇 페이지 뭐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 있어요. 인쇄 대기열에 몇 장의 문서가 인쇄 중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인쇄 명령 내려놓으면 자, 다른 문서도 다시 하나 열어서 이것도 인쇄 명령 내려놔 볼게요. 인쇄 이렇게 해주면 스풀이 항상 스풀이 됩니다. 그죠? 스풀 과정이 진행되고요. 스풀이 다 끝나고 나면 프린터기가 인쇄를 천천히 하는 동안에 마우스가 자유롭죠. 그래서 컴퓨터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목록에 이것도 인쇄 지금 대기 중이다 하는 게 나타나 있어요. 지금 2개의 문서가 인쇄 대기 중에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요거 삭제를 할게요. 인쇄 일시정지, 다시 시작, 취소를 누르면 모든 문서를 취소하시겠습니까? 네 하면 자, 다 삭제됨 이런 식으로 떠서 인쇄를 안 하고 끝낼 수 있어요. 자, 닫을게요. 그래서 자, 스풀이라는 거는 자, 만약에 스풀 기능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까 인쇄 명령 내렸을 때 자, 이 문서가 100장이다. 그러면 프린터기한테 100장을 직접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 100장이 다 인쇄돼서 나올 때까지 컴퓨터가 딴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 가운데 그 부분이 뜨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인쇄가 100장이 다 나올 때까지 우리는 컴퓨터 작업을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스풀이 되어 있으면 자, 인쇄를 프린터기한테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 속도가 좀 더 빠른 본체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프린터기보다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 하드로 인쇄되어질 그 프린터기가 인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다 전달을 미리 해놔요. 하드에다가 전달을 해놔요. 그러면 그 아까 가운데에 쭉 12페이지까지 다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풀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컴퓨터는 다른 걸 할 수 있고 프린터기는 천천히 그 작업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문서가 12장이 아니라 100장, 200장이면 그동안에 스풀만 딱 끝내놓고 나면 컴퓨터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고 프린터는 프린터대로 일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스풀을 하게 되면 인쇄 자체의 속도는 어때요? 한 과정을 더 거쳤죠. 하드로 보냈다가 다시 프린터기로 보내니까 인쇄 과정을 한 과정을 더 거쳤어요. 그래서 인쇄 속도 면에서는 빨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느려지는 겁니다. 근데 스풀을 해놓으면 컴퓨터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작업의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스풀을 해두면 작업의 효율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기의 환경 설정에서 보면 프린터기 속성에서 기본값이 스풀 하도록 선택이 되어 있어요. 스풀 하도록 선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쇄 명령 내리면 스풀을 쭉 하고 컴퓨터는 다른 걸 쓸 수 있고 프린터기는 천천히 프린터기가 느린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프린터기가 느려도 그냥 프린터는 그거대로 일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스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프린터기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쇄가 제가 프린터기를 꺼놓으니까 어때요? 인쇄가 아직 프린터기한테 전달이 덜 된 것, 프린터기한테 전달이 덜 된 것은 아까 그 화면 안에서 프린터기 이 화면 안에서 인쇄 목록이 나타나 있을 때 삭제를 할 수 있죠. 인쇄 취소를 할 수도 있어요. 자, 3번. 이미 설치한 프린터라도 다른 이름으로 다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린터기 설치했는데 이름 바꿔서 또 한 번 더 설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미 설치한 프린터라는 말이 뭐냐 하면 자, 프린터기 기기를 사면 그냥 선만 꽂으면 이 기기가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프린터기가 인식되는 게 아니라 요 이제 모델명을 예전 같으면 CD를 주거든요. 그 CD를 넣고 프린터 드라이버, 장치 드라이버라는 거를 설치를 해야 돼요. 요즘 CD로 안 주면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어쨌든 장치 드라이버라는 거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요. 그러면 아, 요게 어떤 종류의 모델이다. 요렇게 모델명이 이렇게 뜨도록 프린터 설치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름 바꿔서 또 2번 설치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그다음 4번. 프린터마다 개별적으로 이름을 붙여 설치할 수 있다. 프린터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묻거든요. 그래서 모델명 그대로 써도 되지만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5번. 자, 프린터 설치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는 프린터가 로컬 프린터,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연결되는 프린터가 네트워크 프린터, 그렇게 설치할 수 있고요. 2번에 PC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컴퓨터에 직접 연결 안 돼 있지만 모든 다른 직원들이 인쇄 명령을 내릴 때마다 그러면 기본 프린터로 안 되어 있고 딴 거 돼 있어서 매번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프린터 설치를 할 때 네트워크 프린터로 설치를 할 때 이 프린터기를 기본으로 쓰시겠습니까? 물으면 그때 예 해주면 그걸 기본 프린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사용을 하고요. 3번에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대 프린터를 모두 설치할 수 있다. 컴퓨터 한 대에 프린터 여러 대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 4번에 2대 이상의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본 프린터는 무조건 프린터는 여러 대 설치할 수 있는데 기본은 한 개라야 되겠죠. 우리가 인쇄 명령 딱 내리러 갔을 때 체크된 건 하나라야지 2개가 있으면 기본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삭제는 할 수 있어요. 자, 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2대 이상이 기본 프린터로는 안 되고 기본 프린터는 무조건 한 개. 그 다음에 그 기본 프린터를 삭제하면 다른 것이 기본 프린터가 되겠죠. 그죠? 또는 하나도 없으면 그냥 기본 프린터도 없는 거죠. 설치된 프린터기가 하나도 없으면 기본도 없는 거고, 어쨌든 기본 프린터도 삭제할 수 있고요. 기본 프린터 선택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본 프린터로 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기본 프린터도 할 수도 있지만, 설치해서 쓰다가도 기본 프린터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걸로 기본 프린터로 설정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렇게 체크가 바뀌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프린터기로 기본을 바꿀 수 있어요. 자, 다시 원래대로 해놓을게요. 기본 프린터 설정도
설치 과정에서 또는 다 설치해서 쓰다가도 바꿀 수 있다. 다음 106번. 자, 프린터 추가 대화 상자를 이용하여 로컬 프린터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 옳지 않은 거. 프린터기를 공유 설정해놔주면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들이 네트워크 프린터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공유할 건지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 3번에 기본 프린터로 할 건지 물으니까 그때 예 해서 기본 프린터로 할 수도 있고, 프린터기 이름 바꾸겠는가 물어보면 원래는 기본값은 그 프린터기 모델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바꾸겠는가 물으면 바꿔줄 수도 있고요. 스풀은 일단 기본이 그냥 스풀 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나중에 프린터 속성 가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설치 과정에서는 묻지 않고 그냥 기본이 스풀 되도록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7번 프린터 설치 옳지 않은 거. 1번에 프린터 추가 마법사를 실행하여 새로운 프린터를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프린터 추가 마법사라는 건 뭐 이거 선택하라 하고 왜 프로그램 설치할 때 다음 버튼 눌러가면서 과정을 진행하잖아요. 프린터를 설치하는 그 과정 진행하는 것을 프린터 추가 마법사라 하고 그때 로컬로 할 건지 네트워크 프린터로 할 건지 그렇게 묻습니다. 그죠? 3번에 한 대의 컴퓨터에는 한 대의 프린터만 아니죠. 여러 대 설치할 수 있고요. 자, 또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하여 여러 대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뒷말은 맞고 앞에 말이 잘못된 거죠. 한 대만 아니고 여러 대 설치할 수 있다. 3번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용할 때는 프린터의 공유 이름과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이름을 알아야 한다. 네트워크 프린터로 내가 다른 A라는 직원의 컴퓨터에 프린터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B라는 컴퓨터에서 그 A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를 쓰려면 그 B 컴퓨터에서 프린터 추가를 할 때 A 컴퓨터에 연결된 그 프린터기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프린터를 쓸 때 그 프린터기의 이름하고 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이름을 알아야죠. A 컴퓨터에 연결된 뭐 어떤 프린터기 이렇게 그 이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고. 다음 4번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치하면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내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B라는 사람이 인쇄 명령 내리면 A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에서 인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 있는 것처럼 그냥 바로 쓰는 거죠. 복사해서 가져가고 이런 거 필요 없죠. 자, 108번 프린터 설치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장치 및 프린터 창에서 프린터 추가를 클릭하여 프린터 추가 마법사를 이용한다. 지금 윈도우즈 버전이 제자리에 11 버전을 깔아놓고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장치 및 프린터가 지금 옛날 게 나오려면 모르겠네요. 지금 안 뜨네요. 장치 및 프린터 했을 때 안 뜨네요. 그냥 시작에 이거는 윈도우 11 버전일 때 시작 설정 이렇게 하시면 블루투스 및 장치 했을 때 여기 프린터 및 스캐너 여기로 갔을 때 프린터 또는 스캐너 장치 추가 이제 바뀐 거가 이거예요. 윈도우 11이 근데 아직 시험 버전은 윈도우 10입니다. 자, 장치 추가 이런 걸 통해서 기기 연결되어진 장치를 찾고 있어요. 목록이 지금 아무것도 꽂은 거 없으니까 목록이 없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새로운 프린터기를 내가 컴퓨터에 연결을 딱 시켜 놓으면 이 장치를 추가 누르면 그 장치를 찾아서 드라이브를 설치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질 거예요. 지금 이거 그냥 놔두면 되고요. 없으면 그냥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니까. 그래서 그런 장치 및 이거 프린터는 옛날 아직 윈도우 10 메뉴에서는 이게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것이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터 추가를 클릭해서 추가 마법사를 이용한다. 11에서는 추가 아까 시작의 설정에 블루투스에
여기 프린터 추가 아까 눌렀었잖아요. 그렇게 한다 하는 거고. 그다음 2번에 설치할 프린터 유형은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무선 또는 블루투스 프린터. 자, 로컬 프린터, 그다음 네트워크 프린터,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프린터기들이 블루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 프린터로도 연결이 가능해요. 그럼 한 개 더 추가하시면 되죠. 로컬, 네트워크, 블루투스 프린터. 3번에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연결할 프린터의 포트를 지정한다. 자, 프린터 포트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병렬 포트 또는 USB 포트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프린터기 꽂아주는 그거, 그죠? 병렬 포트는 LPT 포트라거든요. 거기 꽂았는지 아니면 USB 포트에 꽂았는지 어떤 곳에 선을 프린터기를 연결했는지 그 프린터 포트를 지정한다는 겁니다. 4번에 컴퓨터에 설치된 여러 대 프린터 중에 현재 설치 중인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것인지, 할 것인지 묻는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도록 묻는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3번에 연결할 프린터 포트를 3번 설명 아까 부족했네요. 그죠? 아무튼 연결을 로컬로 할 때는 직접 포트에 꽂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요. 근데 네트워크 프린터는 그게 아니죠. 아까 A라는 컴퓨터에 연결된 그 프린터기. 그렇게 그러니까 네트워크망에 연결된 그 정보를 주는 거지 포트 지정을 하는 게 아니죠. 포트 지정은요. 로컬로 직접 연결할 때. 그죠? 직접 선 꽂아서 연결할 때 어떤 포트로 LPT 포트로 LPT 포트로 꽂았는지 USB 포트로 꽂았는지 그런 것들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네트워크는 포트 지정할 필요 없고 로컬일 때 포트 지정하고요. 109번 1번의 프린터 설치 유형은 로컬, 네트워크, 블루투스. 2번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려면 반드시 스플링 설정이 필요하다. 자, 그냥 기본 프린터로 설정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3번에 여러 대 프린터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고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4번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으며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삭제도 할 수 있다. 기본 프린터도 삭제 가능하다는 거. 다음 110번 기본 프린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특정한 프린터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인쇄 작업을 처리하는 프린터이다. 특별히 내가 아무것도 여기 선택을 안 바꿔도 인쇄 누르면 자동으로 인쇄되어지는 거기가 기본 프린터다는 거고. 2번에 프린터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클릭한다. 아까도 여기서 봤듯이 지금은 제가 여기 한글의 인쇄 화면에서도 하지만 뭐 그 윈도우즈 설정에 뭐 여기에서 기본 프린터로 설정, 이거는 프린터기는 아니긴 한데 뭐 이렇게 요 메뉴 안에서 뭐 기본 값으로 설정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메뉴가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쓰면서 이걸 기본 프린터를 다른 걸로 기본 값으로 설정 또는 제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기본 프린터로 설정 이렇게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3번에 기본 프린터에는 프린터 아이콘 옆에 확인 표시가 나타난다. 아까 녹색 체크 표시된 거. 4번에 네트워크 프린터를 제외한 모든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없다. 다 모든 프린터기는 기본 프린터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트워크 프린터도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 프린터도 기본으로 로컬로 블루투스로 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됐든 다 기본 프린터로 하고 싶은 건 기본 프린터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본 프린터 설정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기본 프린터는 해당 프린터 아이콘에 체크 표시가 추가된다.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고
3번에 인쇄 시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프린터로 인쇄가 되고, 자, 이거는 틀린 내용이었죠. 네트워크 프린터를 제외한 로컬 프린터만 기본으로 한다 했는데 모든 프린터기가 다 기본 프린터로 지정 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112번에 자, 윈도우즈에서 네트워크상 공유된 프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된 프린터와 연결된 컴퓨터는 항상 켜져 있어야 네트워크상의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A라는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가 있는데 B가 인쇄하려면 A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죠. 그죠? 당연히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프린터가 USB 범용 직렬 모델인 경우에는 연결하면 윈도우즈에서 자동으로 검색하지 못한다. 아니죠. USB 포트로 연결되어 있든 병렬 포트로 LPT 병렬 포트로 연결되어 있든 다 그냥 꽂아서 프린터 검색을 하면 프린터 추가 누르면 이런 모델이 추가되어 있다.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하겠느냐 이렇게 다 묻게 됩니다. 자, 다음 3번 프린터 공유를 원하면 장치 및 프린터를 공유할 프린터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프린터 속성을 공유 탭을 클릭하고 프린터 공유 확인란을 선택한다. 자, 프린터기의 속성에서 공유 옵션 설정해서 공유를 하겠다 이런 걸 선택해 준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유라는 메뉴가 있다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러 왔으니까 프린터 속성에 고급에 보면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이때 인쇄는 실제 인쇄 속도가 아니고 하드디스크로 빨리 보내버리는 거죠. 빨리 보내버리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문서를 스풀하겠다 안 하겠다 선택을 바꿀 수 있고요. 스풀하면 바로 인쇄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란이 프린터기 속성에 고급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프린터 속성 안에 공유 탭에 공유하겠다고 선택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4번에 한 대의 컴퓨터에 동일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공유된 프린터를 여러 대 설정할 수 있다. 자, 회사 안에 그 사무실 안에 프린터기가 2대가 있으면 A 컴퓨터에도 하나 연결되어 있고 B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요. 둘 다 네트워크로 되어 있으면 C 컴퓨터는 그냥 A 거도 B 거도 다 그냥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A에는 뭐 성능 좋은 레이저 컬러를 넣어놨고 B에는 좀 느리지만 뭐 잉크젯을 설치했다면 원하는 거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둘 다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대의 컴퓨터에 동일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공유된 프린터를 여러 대 설정할 수 있어요. 아무튼 프린터기는 여러 대 설치가 다 가능하다 하는 거고, 자, 113번 윈도우즈에서 프린터 인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특정한 지정 없이 문서의 인쇄를 선택하면 기본 프린터로 인쇄된다. 그게 기본이죠. 다음 2번 인쇄 관리자 창에서 인쇄 관리자 창이 뭐냐면 인쇄 목록이 아까 아직 스풀된 것이 프린터기로 덜 전달되는 내용이 남아있던 거, 그죠? 그 인쇄 관리자 창에서 파일의 인쇄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 인쇄 중인지 삭제 중인지 아니면 오류가 있는 건지 그런 인쇄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인쇄 관리자 창에서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편집할 수 있다. 인쇄 명령을 내렸으면 인쇄 관리자 창에 있는 거는 스풀 다 돼가지고 보내진 거잖아요. 그 문서는 우리가 열어서 편집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프린터기가 알 수 있는 형태의 신호로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편집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편집을 못한다는 건, 자, 종이 사이즈, 인쇄 매수 이런 것들도 인쇄 명령 내릴 때 이미 인쇄 명령 내릴 때 이때 몇 장을 할 건지 몇 페이지를 인쇄할 건지 등등을 요때 다 해가지고 인쇄 명령 내려서 보내고 나면 스풀되고 나면 더 이상 문서에 대한 편집이든 이런 종이 설정에 대한 거든
다 못 바꾸죠. 이미 그걸 해서 스풀해서 보냈는 거니까. 다음 4번에 인쇄 관리자 창에서 문서 파일의 인쇄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아직 프린터기한테 전달이 안 된 거니까 아까 제가 작업 취소하니까 그죠? 다 없어졌었어요.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에 관련된 문제가 한두 개씩은 꼭꼭 나왔으니까 기존에는 꼭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념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이해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씩 변화가 생기니까 개념을 좀 이해해서 풀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옳지 않은 거 묻고요. 1번에 여러 개의 프린터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다. 계속 같은 말 반복되고 있죠. 2번에 기본 프린터는 2대까지 아니죠. 기본은 무조건 1개.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 삭제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는 다 틀린 말이네요. 그죠? 3번에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 모두 기본 프린터로 다 설정 가능하고요. 블루투스 프린터도 다 기본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4번에 스풀 기능이 설정되면 인쇄 도중에도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병행 처리 기능을 갖게 되어 컴퓨터의 활용성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프린터는 인쇄를 하고 있고 나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병행 처리라고 표현했네요. 자, 115번 스풀 옳지 않은 거. 1번에 스풀 기능을 설정하면 보다 인쇄 속도가 빨라지고 동시 작업 처리도 가능하다. 인쇄 속도는 느려진다 했어요. 하드로 한번 보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2번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 장치에 임시로 저장한 후에 인쇄 작업을 수행한다. 3번에 컴퓨터 내부 장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가 느린 프린터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보다 프린터기라는 장치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그런 스풀 작업을 한다 하는 거죠.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4번에 스풀 기능을 선택하면 문서 전체 또는 일부를 스풀한 다음 인쇄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아까 인쇄 명령 내릴 때 전체 아니라 일부만, 그죠? 일부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인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116번 옳지 않은 거, 스풀 옳지 않은 거. 1번에 프린터에서 인쇄를 하기 전에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임시로 보관하는 것이다. 그럼 파일 저장하듯이 그렇게 보관하는 건 아니고 프린터기가 알 수 있는 형태로, 그죠? 인쇄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켜서 임시로 들어있고요. 인쇄 다 끝나면 사라지는 거죠. 2번에 인쇄 도중 CPU의 처리 동작과 입출력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출력은 출력대로 하면서, 그죠? 출력대로 하면서 우리가 다른 작업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병행 처리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3번에 프린터 속성에 고급 탭에서 스풀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4번 프린터의 인쇄 속도는 스풀 설정 이전보다 오히려 빠르다는데 느리다 했죠. 자, 다음 중 프린터와 같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CPU와 병행하여 작동시켜 컴퓨터의 전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 스풀이고. 다음 중 프린터 스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에 프린터와 같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CPU와 병행하여 작동시켜 컴퓨터의 전체 효율을 향상시킨다. 2번에 프린터가 인쇄 중이라도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3번에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용지 방향, 종류, 인쇄 매수 변경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다 그런 설정을 이미 용지 방향이든 범위든 매수든 뭐든지 다 설정해가지고 인쇄해서 스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뒤에 바꿀 수는 없죠. 4번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는 자신의 문서에 대해 인쇄 일시 중지, 계속, 다시 시작, 취소.
그러니까 아직 프린터기한테 전달이 안 된 인쇄 관리자 창에 그 목록이 나와 있을 때 취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일시 중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잠깐 멈춰놨다가 다시 인쇄한다는 거죠. 일시 중지, 계속, 다시 시작, 취소. 아까 제가 취소만 했지만 뭐 이런 기능 있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다음에 119번 인쇄 기능 옳지 않은 거. 1번 기본 프린터란 인쇄 시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쇄되는 프린터. 2번에 프린터 속성창에서 공급 용지의 종류, 공유 포트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스풀된 거 이야기 아니고 프린터 속성창에서, 프린터 속성은 즉 만약에 인쇄하는 화면에서 같으면 여기 요 프린터기의 설정, 자, 그러면 요 프린터기에 뭐 요런 설정들, 공급 용지에, 그러니까 내가 인쇄 명령 내린 그 문서의 용지 크기, 그게 아니고 그 프린터기에 급지 방식, 그죠? 급지 여기 사이즈, 종이의 사이즈,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그 종이 사이즈를 뭐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까 이쪽으로 갔다면 프린터 여기 기본 설정, 인쇄 기본 설정 이런 거 눌러주면 요 창이 똑같이 열리고요. 프린터기의 속성창에서는 요 프린터 속성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기본 설정 눌러도 결국 요 창 열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터 속성에 요 속성 버튼 눌러서 기본 설정 찾아가나 어떻게 찾아가나 어쨌든 프린터기에 종이 사이즈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속성을 설정하는 이런 자리가 있다 그겁니다. 아까 위에 문제하고 헷갈리지 않죠? 인쇄 대기 중인 그 문서는 못 바꾸죠. 이거를 내가 인쇄 명령 편집했는 이 문서, 그 문서의 용지 방향이나 종류를 바꿀 수는 없고, 프린터 속성 창은 지금 우리가 인쇄 명령을 내리는 문서에 대한 게 아니고 프린터기에 대한 거, 프린터기가 어떤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공유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프린터 속성창에서 할 수 있다 했었잖아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3번에 인쇄 대기 중인 작업은 취소시킬 수 있다. 4번에 인쇄 중인 작업은 취소할 수는 없으나 잠시 중단시킬 수 있다. 인쇄 중인 것도 아직 프린터기한테 다 전달돼 버렸으면 목록이 안 나타날 거고요. 프린터기한테 전달이 덜 됐는, 그러니까 아직 만약에 10장이 있으면 2장은 명령 전달됐지만 아직 나머지 전달 안 됐을 수 있잖아요. 그거 중간에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죠?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잠시 중단, 일시 중지, 취소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프린터를 100페이지짜리를 인쇄 명령을 딱 내리고 보니까 잘못된 게 있어서 다시 이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취소를 하고 싶어요. 취소를 할 수 있어야죠. 취소 못하면 프린터 100장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프린터기를 꺼버리면요, 종이 걸리잖아요. 종이 자꾸 걸리는 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인쇄 관리자 창 열어서 그렇게 인쇄 중지를 시켜주는,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중지를 시키고. 그 다음 120번 프린터 속성 대화 상자에 고급 탭에 설정할 수 없는 항목은, 자, 여기 뭐 있는지 보고 올까요? 요거는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프린터 속성에 고급에 한 번만 보고 가면 되겠죠. 스풀된 문서를 먼저 인쇄하겠다. 그 다음 인쇄된 문서를 보관해 두겠다. 또 고급 인쇄 기능을 사용하겠다. 또는 짝이 맞지 않는 문서는 보류해 두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보이네요.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인쇄된 문서를 보관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문서를 스풀한다 하는 거가 아까 여기
스풀을 그죠? 설정하는 거 있었고, 인쇄된 문서를 보관하겠다 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기본값으로 인쇄, 이 자리가 요거 기본값으로 인쇄 요거 눌러주면 그 기본값, 용지 종류부터 급지 방식 뭐 등등을, 또 용지 방향을 가로 세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기본을 정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값으로 인쇄하겠다 선택할 수 있고, 또 보안을 위한 사용 권한 설정, 보안을 위한 사용 권한 설정은 보안 탭이 따로 있어요. 다른 건 다 고급에 있었는데 보안 탭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급에 인쇄 스풀 할 건지, 또 인쇄된 문서를 보관하겠다는 거, 또 기본값으로 인쇄하겠다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문제, 보안은 따로 있구나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주관식 아니니까 눈에 익혀 놓으시고. 자, 121번에 인쇄 작업 옳지 않은 거. 1번에 프린터에서 인쇄 작업이 시작된 경우라도 잠시 중지시켰다가 다시 이어서 인쇄할 수 있다. 일시 중지 가능하다는 거고. 2번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의 출력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이 출력 대기할 때 출력 순서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한번 인쇄 명령 인쇄 명령을 다시 좀 해놔 볼게요. 자, 인쇄 명령을 내려놓고 프린터기에, 자 지금 요 프린터기에 기본값 1개의 문서 대기 중, 1개 아닌데 2개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대기열에 열기하면 자 인쇄 명령이 자 스풀이 다 되고 나면 이렇게 몇 개 나와 있죠. 옛날 거랑 화면이 달라가지고 자 오른쪽 눌렀더니 일시 중지 다시 시작 취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여기서는 순서 바꾸는 게 안 보이네. 지금 윈도우 11 화면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순서 바꾼다 하는 내용이 안 보이네요. 윈도우 10에서는 요 인쇄 대기열 목록, 인쇄 관리자 목록, 이 목록 안에 속성을, 그 인쇄 목록의 속성을 보면 우선순위 같은 게 있고요. 우선순위를 땡기면 그거 먼저 인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순서 바꾸는 기능이 일단 지금은 제가 안 되네요. 그죠? 해보니까. 이건 윈도우 11이니까 윈도우 10에서는 일단 순서 바꾸는 게 있었어요. 여기까지 갔지. 그래서 3번에 출력 순서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일단 맞는 걸로 기억을 하시고, 4번에 일단 프린터에서 인쇄 작업에 들어간 것은 프린터 전원을 끄기 전에는 강제로 종료시킬 수 없다. 아니죠. 아까 프린터 그 일시 중지나 삭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쇄 취소를 할 수 있죠. 자, 122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대기 중인 문서의 우선순위 변경하는 기능. 윈도우 10 버전까지 있었고요. 자, 다음에 2번에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 용지 방향, 용지 공급 및 인쇄 매수,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대기 중인 문서, 그거 안 되고, 프린터 속성에서 공급 용지의 방향, 이거, 그죠? 그 프린터기의 속성은 변경하는 거지만, 인쇄 이미 명령 내려진 것에 대해서 뭔가 바꿀 수는 없고, 3번에 인쇄 대기열을 이용하여 인쇄 상태, 소유자, 인쇄할 페이지 수 등
문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4번에 인쇄 대기열에서 프린터로 보낸 문서의 인쇄를 취소하거나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자,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에 인쇄가 안 되는 경우 대처 방법. 자, 인쇄 명령을 내렸는데 인쇄가 안 된다. 그러면 1번에 프린터 드라이버 설정이 올바른지. 아까 프린터기 장치가 구입되면 드라이버가 설치되어야 된다 했어요. 그죠? 프린터를 인식시켜주는 프로그램이 프린터 장치 드라이버죠. 그 설정이 잘못됐을 수 있죠. 그러면 인쇄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고 2번에 프린터 속성에서 스풀 기능에 관련된 설정 사항을 확인한다. 스풀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인쇄는 돼야죠. 그래서 스풀과는 관계없고요. 3번에 프린터에 인쇄 일시 중지 옵션이 지정되었는지 일시 중지 시켜놨다면 인쇄 안 되고 있을 수 있겠네요. 4번에 프린터 전원이 켜져 있는지 전원 켜져야 인쇄가 되죠. 124번에 다음 중 프린터 인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인쇄가 되지 않을 경우 먼저 프린터의 전원이나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이번에 프린터 스풀 에러가 발생한 경우 스풀하고 인쇄되고 안 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글자가 이상하게 인쇄될 경우 뭔가 프린터기 종류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상하게 인쇄될 경우 시스템을 재부팅한 후 인쇄해보고 같은 결과가 나타나면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한다. 그러니까 프린터 드라이버가 엉뚱한 게 선택되어 있든지 아니면 이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든지 하니까 껐다가 다시 켜보고도 안 되면 이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해보라 그런 겁니다. 글자가 이상하게 되는데 한번 껐다 켜보는 게 제일 먼저고 우리 컴퓨터 뭐가 안 될 때는 껐다 한번 켜봐야 되죠. 껐다 켜보고 그래도 안 되면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해보라 하는 거고. 4번에 인쇄물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헤드를 청소하거나 카트리지를 교환한다. 인쇄가 깨끗하게 안 나오면 그 잉크에 나오는 노즐이나 뭐 나오는 그 구멍들 그 헤드 부분을 인쇄해주는 그 부분을 헤드라 하는 거죠. 그걸 청소하거나 교환을 하라 하는 겁니다. 카트리지는 저기 뭡니까 레이저 프린터기에 넣는 가루 그게 그죠? 그 통 인쇄 그 토너 통이 이제 카트리지죠. 125번 다음 중 프린터 인쇄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글자가 이상하게 인쇄되면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해 볼 수 있고요. 껐다가 켜보고 안 되면 아까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하라 했죠. 2번에 인쇄 결과물이 번지거나 얼룩 자국이 발생하는 경우 헤드나 카트리지를 청소하고, 다음 3번 인쇄가 아예 안 되는 경우 케이블 연결 상태, 시스템 등록 정보 등을 점검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풀 에러하고 인쇄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했죠. 또 스풀 에러가 발생했다고 해서 시모스 셋업은 뭐냐면, 시모스는 자, 지난 시간에 롬 바이오스 이야기했죠. 롬 바이오스하고 마찬가지로 시모스 셋업도 부팅할 때 요 시스템의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이 시모스 셋업이니까 롬 바이오스하고 같이 연결시키시면 돼요. 부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프린터하고 상관없고요. 126번 다음 중 프린터 제품별로 차이가 나는 특징적인 기능이나 성능을 나타내는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양면 인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프린터기마다. 또 최대 해상도도 프린터기마다 다를 거고, 인쇄 속도도 프린터기마다 다를 거고, 근데 프린터 스플링 지원은 옛날 프린터기들도 스플링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의 성능, 가격 우리가 더 주는 거에 따라서 양면이 되는지, 인쇄 속도가 빠른지, 해상도가 좋은지 이렇게 결정되지만 스플링은 그 제품 가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127번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프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회전하는 드럼에 토너를 묻혀서 인쇄하는 방식이다.
토너. 옛날 복사기 그죠? 복사하러 가면 검은 가루를 싹 발라서 이렇게 인쇄하는 거, 복사기하고 같은 원리로 인쇄하는 토너가 묻혀져서 인쇄되는 방식이고요. 비충격식, 충격식, 비충격식. 옛날에 몇 년도, 한 90년도 뭐 이럴 때 컴퓨터 초창기에 프린터 찌직 찌직 소리 나면서, 아니면 타자기처럼 소리 내면서 인쇄하던 거 있죠. 찍으면서. 그걸 충격식이라 하는 거예요. 요즘 쓰는 프린터기는 다 비충격식이죠. 레이저나 잉크젯은 두들기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잖아요. 가루를 뿌리거나 잉크를 뿌리거나. 그래서 비충격식이라 비교적 인쇄 소음이 적고 인쇄 속도가 빠르다. 자, 밑에 3번은 충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4번에 인쇄 해상도가 높으며 복사기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 레이저 프린터입니다. 맞는 것만 봐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냥 요대로 외우시면 되겠네요. 국제표준화 기구가 규정했고, 잉크젯 프린터의 속도 측정 방식으로 일반 모드에서 출력 속도를 측정하고 1분 동안 출력할 수 있는 흑백 컬러 인쇄의 최대 매수를 의미하는 거. 1분당, 분당, 그러니까 M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분당, 인쇄 매수. 예. 뭐 IPM이라고 되어 있네요. IPM. 분당 출력하는 인쇄 매수는 IPM이고, 자, 밑에 다른 거 설명해 놓은 거는 CPS, LPM, BPM. 요거는 인쇄 속도 나타낼 때 표현하는 것 중에, 옛날 느린 프린터기는 초당 몇 글자, 캐릭터는 캐릭터 퍼 세컨드, 초당 몇 글자를 인쇄하는가 이렇게 나타내는 속도 단위고, 그 다음에 LPM은 분당 몇 줄. 보통 잉크젯 프린터기의 경우에, 지금 여기 잉크젯의 요 설명은 뭐 IPM이지만 잉크젯 프린터기의 경우에 분당 몇 줄을 인쇄하는지, 잉크젯은 줄 단위로 인쇄하잖아요.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그죠? 나오죠. 근데 레이저 프린터는 어때요? 분당 몇 페이지. 복사기나 레이저 프린터는 한 번에 종이 한 장이 바로 쫙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당 몇 페이지를 인쇄하는지 나타내는 단위로 ppm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프린터기의 속도 단위는 ppm 단위로 표현을 하거든요. 좀 빠른 프린터기들은 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속도 단위를, 인쇄 속도 단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129번. 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입력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키보드 글자 입력할 때 쓰죠. 스캐너 사진 읽어드릴 때 쓰니까 입력이죠. 터치 스크린,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 터치할 때 입력하는 거잖아요. 명령 내리는 거잖아요. 펌웨어는 대표적인 펌웨어 뭐 있었어요? 롬, 바이오스. 네, 이거 입력 장치 아니죠. 자, 130번. 입출력 장치 성격이 다른 거. 자, 터치패드 입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OCR. OCR은 광학 문자 마크. 우리 OCR 말고 뭐 비슷한 글자 뭐 있어요? OMR 있죠. 예. OMR은 광학 문자 마크 리더기 해서, 광학 O는 옵티컬 해서 빛으로 그 마킹했는, 그죠? 마크, 우리가 마킹했는 그거를 읽어드리는 OMR 기기고, 그 OMR 카드에다가 마킹을 해서 OMR 기기에 넣어주면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OCR은 공공요금 영수증, 옵티컬 캐릭터 리더 해서 공공요금 영수증을 읽어드리는 그게 OCR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드리죠. 읽는 거죠. 입력하는 거죠. 그 자료를 입력하죠. OMR, OCR 이런 것들은 자료를 입력할 때 쓰죠. 트랙볼은요. 트랙볼은 게임 할 때, 아무튼 왜 동그란 볼이 있어서 움직이면 마우스처럼 쓸 수 있는 거. 옛날 마우스는 또 뒤집으면 볼이 있었죠. 그런 조그만 볼로 게임장에서 쓰는 거, 그런 게 트랙볼이고, 그것도 다 명령 내릴 때 쓰니까 입력인데, LCD는 뭡니까?
LCD, LED 이런 거 다 모니터잖아요. 모니터. TV나 컴퓨터 모니터나 또는 TV로 쓰는 것이 LCD, LED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것만 출력이에요. 출력. 다른 거는 다 입력. 입력인지 출력인지 그 구분을 하시면 되고, 다음 131번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모니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출력 장치의 하나로 문자나 그림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장치이다. 3번 볼까요? 모니터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모니터에 나타나는 영상이 선명하다. 4번에 모니터 표현 방식에 따라 PDP, LCD, CRT, LED. CRT는 옛날 두꺼운 모니터 있죠. 그런 게 CRT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TV나 모니터에 사용하는 용어들이고. 이번에 비디오 어댑터와 관계없이 모니터는 영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도트가 아니고 화면에 표현하는 화소, 점을, 도트도 점이란 말이지만 도트라는 단어는 어떤 점을 표현하는가 하면 인쇄할 때의 점, 그죠? 인쇄 해상도를 표현할 때 도트 퍼 인치 이런 걸 표현하는 거고, 화소, 화면의 화소는 픽셀이랍니다. 픽셀. 그러니까 화면에 표현되어지는 거, 이미지에 표현되어지는 점, 화소는 다른 말로 픽셀이에요. 픽셀. 도트가 아니고 픽셀. 자, 132번에 다음 중 모니터에 관련된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은 화면의 크기는 화면의 가로, 세로, 길이를 센티미터로. 우리가 화면 크기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몇 인치 TV다, 모니터다 할 때 대각선이죠. 대각선.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가로, 세로, 길이 센티미터가 아니고 대각선 인치로 표현하죠. 다음에 2번에 해상도는 모니터의 화면의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보로 픽셀 수에 따라 결정된다. 모니터는 픽셀입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나타나는 점을 픽셀 수에 따라서 해상도가 결정된다 하는 거고, 재생률은 픽셀들이 밝게 빛나는 것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1초당 재충전 횟수를 의미한다. 모니터가 이거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빛을 쏴주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같은 빛을. 그래서 모니터는 이렇게 멈춰 있으면 뭐 웬만큼 멈춰 있어도 뭐 오래 쓰긴 하지만 계속 멈춰 있는 건 그 모니터에 이제 좋진 않아요. 그래서 모니터는 자꾸 변화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변화가 생겨야 같은 자리에 같은 빛을 계속 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재충전 횟수를 재생률을 하고, 다음 4번에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플리커 프리가 적용된 모니터가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133번 다음 중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할지, 얼마나 그죠? 세밀하게 잘 깨끗하게 표시할지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보로 픽셀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해상도다. 해상도는 가로, 세로, 픽셀 수에 따라 가로, 세로, 픽셀 수를 나타내는 게 해상도입니다. 다음 134번 모니터 전원은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음에도 화면이 하얗게 나오는 백화현상 원인. 자, 문제 답으로 외우는 거죠. 액정 패널이나 보드상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백화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고. 다음 135번 다음 중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송하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로 S비디오 컴포지트 등의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고품질의 음향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것. 문제 답으로 외우세요. HDMI. HDMI 요즘 TV 꽂는 선 좀 TV에 납작하게 좀 선 보신 적 있어요? HDMI 선. 네. 아무튼 그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TV 선 꽂을 때 요 선 꽂잖아요. 자기 집 TV 뒤에 선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검색해서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HDMI.
HDMI 선, TV 뒤에 요런 선 들어가요. 요 정도 선. USB 선보다는 좀 크고 요렇게 생긴 거. 요 HDMI 선 있습니다. TV에 꽂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에도 뭐 꽂을 수 있을 거고, 요게 이제 영상 신호, 음량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로 S 비디오 컴포지트 등 뭐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고품질의 음량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옛날 꽂던 TV 선보다 고품질로 전달한다. 그런 거죠. 다음에 136번도 문제 답으로 미국의 애플사와 TI사가 공동으로 디자인한 파이어와이어를 미국 전기전자학회가 표준화한 것으로 컴퓨터와 디지털 가전기기를 연결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직렬 인터페이스 방식, 컴퓨터와 디지털 가전 연결될 때 IEE 1394 이런 방식으로 쓴다 하네요. 이것도 뭐 그림 한번 볼까? 좀 더 이렇게 네모나게 크다란 거 있죠. 우리 USB는 좀 납작하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큰 거. 요런 게 IEE 1394예요. 요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선들 중에 그렇게 생긴 선이 있어요. 그게 직렬 인터페이스 방식이고 뭐 이런 설명을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137번에 옳지 않은 거. UPS는 전압이 급격히 변하여 뭐 설명이 그죠 틀렸죠? 밑에 거를 볼게요. UPS는 밑에 무정전 전원 장치. 무정전 전원 장치로 정전 발생 시 일정 시간 동안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를 UPS랍니다. 정전이 생겼을 때 전기가 일정 시간 동안에 공급되어지도록 하는 거 무정전 전원 장치로 UPS. CVCF는 정전압 정주파 장치로 출력의 전압 및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해준다. 항온 항습 장치는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준다. AVR은 자동 전압 조절기로 일정한 전압을 유지해준다. 자, 개인용 컴퓨터에서 뭐 이런 거 안 쓰지만 어떤 컴퓨터 그죠? 환경을 갖춰 놓은 대형 컴퓨터들이 있는 데서 저런 장치들을 쓰겠죠. 자, 138번 컴퓨터 작업 도중 갑작스러운 정전 발생 시 일정 시간 동안 전원 공급해 주는 거.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UPS다. 자, 139번에 컴퓨터 인터럽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인터럽트는 중간에 어떤 다른 신호가 끼어드는 것이 인터럽트잖아요. 그래서 1번에 프로그램 실행 중에 현재의 처리 순서를 중단시키고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뭔가 작업하고 있는 과정에 멈추고 다른 작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인터럽트가 걸리면. 자, 그러면 2번에 인터럽트 수행을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프로그램이 있고 그 서비스가 진행되고 나면 그 인터럽트 4번에 인터럽트 서브 루틴? 아무튼 서비스 루틴이 끝나면 다시 원래 하던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1번부터 다시 볼게요. 인터럽트라는 거는 중간에 이 작업의 전체 과정에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자, 1번에 프로그램 실행 중에 현재의 처리 순서를 중단시키고 다른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인터럽트인데 2번에 인터럽트 수행을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게 실행이 되고 그 4번에 서비스 루틴이 끝나면 주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네, 그게 인터럽트다 하는 겁니다. 자, 하드웨어적인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결함에 발생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에 뭔가 기계적인 문제가 있으면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고. 자, 이것도 맞는 거 읽어볼게요. 인터럽트 옳지 않은 거 됐고 1번에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처리하던 일을 잠시 보류하고 신호를 파악하여 정해진 인터럽트 루틴이 수행이 되고
인터럽트의 종류에는 외부에서 뭔가 그쪽 발생하든지, 아무튼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또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고, 그다음에 3번에 내부 인터럽트를 트랩이라고도 부른다. 불법적인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고, 자, 뭐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오면 푸는 겁니다. 141번에 CPU에 간섭 없이 주격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직접 전송이 이루어지게, 직접 전송이 이루어지게 요 문장 똑같이 나오면 DMA,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에서 메모리에 직접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CPU하고 상관없이 주격 장치하고 입출력 장치 사이에 서로 전송이 되어지는 거 DMA,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에서 DMA. 문장과 답 그대로 외우시고요. 다음 142번. 다음 컴퓨터 내부에서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버스. 그 중간에 CPU하고 주격 장치 사이에 전송되는 버스 중에 이제 제어 버스,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다음 143번. 컴퓨터 문제 해결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부팅 속도가 느려질 경우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점검한다. 바이러스 중에 부트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부팅에 영향을 주는 게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3번에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케이블 연결과 점퍼 설정을 확인한다. 본체를 뜯어서 보는 거거든요. 본체 뜯어서 메인보드하고 케이블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하드디스크하고 케이블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스위치 조절하는 거 있어요. 그런 점퍼 설정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본체 열어서 봐서 그렇게 확인한다는 거고. 그다음 4번에 하드웨어 정보에 노란색 바탕에 느낌표가 나타나면 하드웨어를 수동으로 설정하거나 드라이버를 업그레이드한다. 노란색 바탕에 느낌표가 뭐냐면, 여기에서 장치 관리자가 옛날 장치 관리자도 안 뜨네. 이 장치에 장치 추가 말고요. 장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옛날보다는 좀 덜 나올 겁니다. 장치 드라이버가, 지금 설치된 장치 드라이버가 이제 옛날에는 장치 관리자 하는 창에서 열렸는데 윈도우 10에도 그렇게 열리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그냥 이런 장치가, 어떤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 보여지고 있는데, 노란색 느낌, 장치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노란색 이런 장치 기호 앞에 노란색 느낌표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튼 그렇게 옛날 장치 관리자 있을 때 장치명,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이 안 돼서 장치 관리자라는 곳에 딱 들어갔더니 그 네트워크 카드 드라이버 명 앞에 느낌표가 딱 있어요. 그러면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드라이버를 새로 설치한다는 겁니다. 아까 프린터도 잘 안 될 때 재부팅 해보고 프린터 드라이버를 재설치한다 하듯이, 소리가 안 나든지 또는 인터넷이 안 되든지 할 때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것이 장치가 제대로, 장치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데, 그런 곳에 노란색 바탕에 느낌표 표시 같은 게 있으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못 보여드리는 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덜 나오겠죠. 윈도우 10 버전으로 문제 내더라도 앞으로 계속 11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니까 10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은 이제 덜 나오고 바뀌어지겠죠. 다음 144번.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을 때 원인. 부팅과 관련된 거 롬 바이오스 관련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전원 공급 장치, 전원 공급 장치가 아니면 케이블 선이 뭐 등등 전원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도 부팅이 안 될 거고, 부트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도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1, 3, 4번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건 쉽게 될 것 같고, 근데 디스크 2번에 디스크에 단편화가 발생했다. 디스크 단편화. 단편화라는 거는 작은 편으로, 조각으로 나눠졌다 하는 뜻이고, 하드디스크는 트랙과 하드디스크는 트랙과 섹터로 나눠진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트랙으로 나눠지고, 이 트랙을 섹터 단위로, 섹터로 나누고, 이랬을 때, 이런 트랙과 섹터에 자료가 쓰던 컴퓨터는 썼다가 지웠다가 하다 보면 여기 자료가 있고 또 다른 섹터에 여기 자료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다른 내용을 자료 입력을 하러 갔더니 여기에 다 저장을 못하고 이어서 건너뛰어 가지고 다른 섹터에 저장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처음에 깨끗한 디스크에다가 자료를 쓰기 시작하면 연속된 공간에 쭉 이어서 써질 텐데 쓰고 지우고 하다 보면 이런 짜투리에다가 써지다 보면 여기 쓰던 것을 건너뛰어서 이쪽으로 써지게 되니까 단편으로 작은 조각으로 나눠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저장이 되면 여기에 한 번에 쭉 읽어드리면 빠를 텐데 여기 찔끔 있고 저기 찔끔 있으면 읽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다 보면 단편화가 돼서 조각이 나서 느려져요. 그래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면 조각을 모아주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면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라. 이렇게 기본 개념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각 모음 컴퓨터 사고 난 다음에 조각 모음 했어요? 자, 우리 그렇게 많이 썼다가 지웠다가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거고, 그런 거지. 그리고 또 우리가 작은 데이터 파일 불러올 때 그렇게 느리지 않잖아요.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불러와야 되는데 군데군데 막 흩어져 있으면 그거는 많이 실행시키는데 많이 느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있진 않지만 기본 개념은 이렇게 단편화 되어지기 때문에 조각 나기 때문에 조각 모음을 해줘야 되고 조각 모음을 하고 나면 속도가 향상이 된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앞에서 디스크에 대해서 이건 윈도우즈 파트 문제 풀 때 나올 거지만 디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디스크의 속성에서 디스크에 여기는 지금 세부 정보가 적혀 있는데 여기에 예전 같으면 정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정리라는 거는 청소를 하면서 버리잖아요. 그죠? 디스크 정리는 버리는 개념이고 디스크 검사가 있고 디스크 최적화가 있어요. 최적화를 할 때 조각 모음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시키면 조각 모음을 하면 속도가 향상될 거고 이거는 오류가 있는 것을 불량 섹터를 찾아낼 때 하는 거고 디스크 정리는 용량이 보여지는 여기에서 디스크 정리는 불필요한 파일들을 지우는 것이 디스크 정리고 그래서 단편화는 부팅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145번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에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작업하는 것이 좋다. 전원 꺼야 되죠. 2번에 직사광선 피하고 습기가 적으며 통풍이 잘 되고 먼지 발생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컴퓨터 때문에 에어컨을 열심히 틀어야 돼요. 컴퓨터 있는 곳에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교실에는 에어컨을 제일 먼저 틀어줬어요. 아무튼 컴퓨터는 직사광선도 피하고 습기도 적어야 되고 통풍도 잘 돼야 되고요. 먼지도 없어야 돼요. 먼지 본체 안에 먼지 많이 쌓이면 컴퓨터 잘 안 돌아갑니다. 4번에 디스크 조각 모음에 대해 예약 실행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최적화시킨다. 조각 모음을 예약 실행하는 기능들도 있었고요. 다음 3번에 시스템 백업 기능을 자주 사용하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백업은 왜 하는 거예요? 시스템의 자료가 혹시 망가질까봐, 지워질까봐
다른 곳에 하나 더 저장해 두는 것이 백업이죠. 다른 외장의 디스크에 하나 더 저장해 두는 거고요. 바이러스 감염하고는 상관없죠. 146번 올바른 PC 관리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데스크탑 PC는 평평하고 흔들림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 교체할 때는 전원을 끄고 작업을 해야 되고, 4번에 먼지가 많은 환경의 경우 메인보드 내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주 확인하여 청소한다. 3번에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중요한 데이터는 자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에 백업한다.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설치해야죠. 백신. 그죠? 147번 하드디스크 사양과 관계없는 거. 아까 재생률은 어디서 나왔어요? 모니터에 이런 게 개념이 있었네요. 그죠? 모니터. 하드디스크 용량, 전송률, 버퍼 메모리. 뭐 아무튼 그냥 문제 답을 외우시고. 148번 요거 저 앞에서 한번 나왔었던 거죠. 자기 디스크에서 헤드가 지정된 트랙에 도착하는 트랙 이동 시간을 탐색 시간이라 했네요. 탐색해서 회전하는 동안에 회전 지연 시간, 그 다음 전송을 하고, 탐색한 다음에 회전 지연 시간이 걸리고 트랙이 돌아가는, 그 다음에 전송을 하고 그 전체의 시간을 다 합한 것이 접근 시간이다. 뭐 이런 게 있었죠.